미스터리한 공간 우주를 이해하기 위해 올해도 세계 각국에서는 크고 작은 위성들을 쏘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주 날씨를 관측하는 초소형 위성을 개발했고 발사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구 주변을 돌며 우주 날씨를 관측할 이 위성의 이름은 도요셋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지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이재진 우주과학본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저는 처음에 도요셋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도요새에서 이름을 따왔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도요셋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 우선 연구 책임자이신 본부장님께서 직접 이 위성을 소개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도요셋이라고 하는 이름은 도요새를 닮은 위성이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름이 붙여졌고요. 예. 작지만 높이 그리고 멀리 나는 도요새처럼 도요셋은 작지만 큰 꿈을 꾸는 위성입니다. 예. 네. 제가 위성을 직접 보여드리고 싶지만 실제 우주로 가는 비행 모델을 직접 가져 나올 수는 없어가지고요. 모컵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모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오. 예, 그래서 딱 이 크기가 이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쪽 높이가 30cm, 20cm, 요 폭이 10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위성이 네. 도요셋이 되겠습니다. 네. 우주에서 올라가면 궤도에서 이렇게 태양 전지판인데요. 태양 전지판이 이렇게 펴지면서 이제 태양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서 네. 위성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많이 간략화되기는 했지만 크기는 이 실제 위성과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작긴 하지만은 네. 큰 위성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네네네. 네. 그러면 이 작은 위성 도요셋이 우주에서 정확하게 어떤 임무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이번에 보통 위성은 이제 한 개를 발사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네 개의 위성을 한꺼번에 발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크기가 작기 때문에 개발비나 발사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개의 위성을 동시에 개발할 수가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 네 개의 위성이 우주에서 위치와 거리를 바꿔가면서 우주 날씨를 연구하는 관측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 자, 방금 우주 날씨를 관측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우주에는 공기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주에도 날씨가 있나요? 네, 우주 날씨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네. 네. 혹시 우주에 부는 바람, 태양풍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태양에서 오는 바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태양풍도 이제 천천히 불 때가 있고 강풍이 불 때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우주에도 뭐 스페이스 스톰이라고 하는 우주 폭풍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오. 그리고 또 강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예. 오, 예, 네. 그래서 지구에는 이제 비가 H2O 물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자나 이온이라는 그런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강우가 내리게 되는데 예, 이걸 플라즈마라고 하죠. 예. 그리고 이제 플라즈마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플라즈마라고 하는 것은 곡체, 액체, 기체 다음에 물질의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전자와 이온 상태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아주 특별한 물질의 상태를 일컫는데요. 네. 지구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우주에서는 아주 흔한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태양처럼 온도가 높은 경우에도 플라즈마 상태를 유지하고 이 플라즈마 상태의 태양 물질이 바깥 우주로 나오는 것이 태양풍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우주에도 날씨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데요. 말씀하신 태양풍이라는 것이 이제 플라즈마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플라즈마가 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아까 태양을 이루는 물질이 플라즈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예, 이 태양 물질이 초속 수백 킬로미터나 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빠져나오는 것이 태양풍이 되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태양에서 플레어 현상이라든지 이런 폭발 현상이 나타나면은 이 태양풍의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태양 물질의 밀도가 갑자기 증가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지구로 도달하게 되면은 이 태양 물질이 지구의 직접 안쪽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차폐가 됩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태양풍이 지구 안쪽까지 들어오진 못하는데 대신에 태양풍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예. 그 에너지가 지구로 전달이 돼요. 예. 근데 이게 충돌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 태양풍의 에너지가 지구에 전달이 되는지 그거는 아직까지 과학자들이 해결하지 못한 우주 날씨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태양 물질이 지상에 떨어지지는 않는데 에너지는 전달된다. 네. 참 신기한데요. 자, 그래서 태양풍이 지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습니다. 네, 크고 작은 피해도 발생한다고 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요?
네, 그 지구에서도 이제 날씨가 나쁘면은 뭐 여러 가지 생활이 불편하고 또 피해도 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주 날씨도 인간 생활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직접적으로 인공위성이 오동작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네. 우주 날씨가 나쁘면은 전자 소자가 파괴될 수도 있고요. 어. 그다음에 통신 장애 그리고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예. 실제로 1989년에 캐나다 퀘벡시에서 전력망이 손상되면서 북미 지역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실 때 우주 방사선에 피폭되는 경우도 역시 우주 날씨하고 관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네. 자, 앞서 우리가 우주 날씨를 이해하는 데는 아직 풀어야 할 수수께끼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이 도요셋이 그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지구 날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만약에 태풍을 관측을 한다. 그러면은 인공위성에서 구름 사진을 찍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태풍의 경로라든지 그다음에 태풍의 크기 같은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우주에도 이런 비슷한 그런 태풍 같은 현상들이 있긴 있는데 문제는 구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우주에서의 어떤 태풍 같은 그런 현상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직접 인공위성을 그 자리에 갖다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마치 이제 그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이 네. 코끼리를 만지는 것 같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여러 명이 이제 코끼리를 만진다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각자 소통해서 그 정보를 한 군데 모아놓으면은 우리가 실제로 보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대충 대략적인 그런 형태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도요셋도 하나의 위성이 아닌 여러 대의 위성을 이용을 해서 우주 날씨를 관측함으로써 이제 우주 날씨에 있어서의 좀 관측의 새로운 그런 장을 연다. 이제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그 도요셋 같은 지금 이제 사각형 모양, 그러니까 큐브 위성이라고 부르던데 그런 큐브 위성은 예전부터 쏘아 올렸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올라간 다른 위성들과 비교할 때 도요셋만의 어떤 특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큐브 위성이 발사되기 시작한 게 2000년대 들어서부터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작다 보니까는 벌써 한 1600개 이상의 큐브 위성이 우주로 올라갔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인 플래닛사의 도브라는 위성이 있는데요. 예. 이 위성은 도요셋의 한 절반 정도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약 450개가 올라가 가지고서 매일 전 지구를 스캔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도요셋이 기존의 큐브 위성하고 다른 점은요. 그 위성의 위치와 거리를 능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편대 비행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대식훈련할 때 종대 모여, 흰대 모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위성 4대가 우주에서 비행할 때 일렬로 나란히 혹은 이렇게 그 옆으로 평행하게 이렇게 비행할 수 있는 그런 편대 비행을 한다는 것이 이 도요셋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이제 큐브 위성은 여러 대의 위성이 같이 운영될 때 장점이 있는데 이러한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위성의 편대 비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일렬로 줄지어서 한 지점을 계속 관측하면 그 지역이 시간적인 변화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나란히 비행하면서 관측하면은 넓은 지역의 공간적인 변화를 알 수 있고요. 이래서 종대와 횡대는 편대 비행이 기본이기 때문에 이 둘을 적절히 조합하면 여러 다양한 형태의 편대를 만들 수 있어요. 아, 네. 자, 큐브 위성을 이용한 편대 비행이 바로 이 도요셋의 특징이자 어떤 장점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좀 약간 개발했을 때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도요셋을 개발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많은 연구와 시험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개발 과정에 어떤 어려움은 없었나요? 이제 이게 우주 날씨를 관측하는 위성이다 보니 그러니까 다른 나라보다 더 정밀한 그런 계측 장비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정밀한 계측 장비를 만드는 건 그야말로 이제 노이즈와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노이즈를 줄일까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작은 그 큐브 위성이 이제 개발된 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올라가게 되니까는 이게 우주 환경에 이 위성이 잘 버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은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온에서는 잘 동작을 하는데
이제 우주에서 온도가 높거나 낮으면 또 이상하게 에러가 발생하고 또 이를 수정하는 것도 좀 어려웠던 일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예. 이제 무엇보다도 좀 힘들었던 게 지금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 개발 초기에는 이렇게 작은 위성으로 뭘 할 수 있냐는 이제 주변의 그런 시선들. 그래서 사실 뭐 실제로 이제 그때 평가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평가할 때 어떤 평가위원들은 실제로 그랬어요. 이런 장난감을 만드는데 쓸 돈으로 다른 연구를 하는데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예. 이제 그런 소리도 들었는데 이제 지나고 나니까는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들 이해하시고 네. 격려를 많이 해주고 그렇게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많이 속상하셨을 것 같은데 크기는 작지만 높은 꿈을 가진 도요셋 언제 어떻게 우주로 가는지 그리고 이번 위성 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미 발사가 계획대로라면 이미 작년에 발사되었어야 했는데요. 이게 저렴한 비용으로 해외 발사체에 의존하다 보니까 발사 일정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올해 말에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에서 러시아의 소유주2라고 하는 로켓을 이용해서 발사될 예정으로 있고요. 예. 앞으로 누리호처럼 우리나라 자체 발사체를 이용해서 많은 큐브 위성들이 발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이제 뉴스페이스가 있으니 당연히 이제 올드스페이스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드스페이스는 뭐냐면은 이제 나사 같이 이런 거대한 국가 기관이 우주를 독점하던 시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하나 둘 나서서 이제 우주로 가고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죠. 이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페이스X 같이 거대 기업만이 우주를 갈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예. 이제는 누구든지 아이디어만 있으면은 우주로 가서 경제 활동을 하는 시대.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뉴 스페이스 시대라고 불립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많은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만나보면요, 도요셋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이유가 도요셋이 성공함으로써 그 여러 기업들이 초소형성을 이용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우주에서 차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진정한 뉴 스페이스 시대로 진입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도요셋에 저는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도요셋이 앞으로 새로운 우주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과학의 달인 한국천문연구원 이재진 우주과학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